안녕하세요.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1일 MC를 맡게 된 로보입니다. 오늘은 마왕님 그리고 카노님과 함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어쩐 일이세요, 여기에? 그러게요. 이렇게 좀 오늘 제가 좀 특별 1일 MC를 맡게 됐는데 상당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네, 또 이제 충분히 또 잘하실 것 같은데, 느낌이. 능력이 되니까 앉아 계시겠죠. 맞아요, 맞아요. 어색하네요, 근데. 그 얘기도 있어요. 제일 안 바쁜 멤버여서 저기 앉았다. 그러면 무조건 저 자리 맞죠. 네. 이건 좀 부정적인 쪽이고 좀 긍정적인 쪽으로 얘기해 주시면 약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언제나 준비돼 있었다? 저 자리에 앉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안 바쁜 멤버들이 제가 알기로는 3분 정도 있는데 제 머릿속에 그 중에서는 능력치가 가장 뛰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3분 중에 한 명이 무스라고. 네. 윤시원의 공포라디오는 여러분이 올려주신 사연을 저와 게스트분들이 소개해드리고 사연에 관해 이야기해보는 자리입니다. 공포 라디오가 더 흥행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실감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무섭고 미스테리한 사연을 들을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공포라디오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마왕님이 먼저 뽑아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저의 사연 제목은 애착 인형입니다. 오, 애착 인형. 혹시 뭐 애착 인형 뭐 이런 거 하나씩 가지고 계셨던 거 어릴 때 뭐 기억나시는 거 좀 있으십니까 혹시? 전 뭐 제가 막 인형을 좋아하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오늘 애착 인형 있으면 가져와 달라 그래서 여기 갖고 왔어요. 두석. 네? 이 뭐예요? 부엉이 아닙니까? 올빼미입니다. 아, 올빼미예요? 네, 부엉이는 이렇게 귀가 있고 네. 비읍 모양으로 생긴 게 부엉이. 아. 올빼미는 이응 이렇게 귀가 없는 이렇게 생긴 게 올빼미죠. 진짜입니까? 네, 비읍 부엉이. 우와, 이응, 맞아. 올빼미 이렇게 맞아. 생각하시면 비읍 이럴 때 돼요. 있잖아. 오, 움직여. 오, 우와. 살아있나 봐. 혹시 소리도 소리 낼 수 있습니까요? 진짜 있었네? 진짜 되네? 카노님도 있습니까? 네, 저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나요? 저도 똑같이 인형을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 토이스토리인데, 저는 토이스토리 애니 영화를 영화관 가서 무조건 봅니다. 지금도. 지금 나오는 것들도? 네, 어릴 때 그 동심이 아직도 그때 저는 눈물도 한번 흘렸었거든요. 네. 그 애니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네.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런 피규어가 있는데 또 선물해 주셔가지고 제가 잘 간직하고 혹시 있습니다. 그런 상상 안 해보셨습니까? 이걸 샀어. 네. 집에 딱 놔뒀는데 네. 내가 잘 때 네. 자기들끼리 막 움직이면서 노는 거야. 혹시 그런 상상 해보셨죠? 저 해봤죠. 전 지금도 그래서 일부러 좀 주무신 적도 있으신가요? 일부러 눈 감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놀라고. 눈 감고 있다가 보고 있거든요. 네. 살짝 손가락 움직이더라고. 못 본 척 해줬지 장난감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랬구나. 저도 준비를 하나 해왔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별명이 네. 개구리, 왕눈이 네. 이런 게 제 별명이었는데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잘 어울리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거 뭐 안 세워지나요? 세워집니다. 네. 세워놓겠습니다. 얘 이름은 두석. 두서요? 네. 혹시 구리. 구리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은 것 같은데 애착 인형인데 구리구리. 네, 구리구리로 하겠습니다. 사연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애착 인형입니다. 저희 친언니 사연을 대신 소개해드릴까 해요. 언니가 제일 친한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언니는 콘서트, 뮤지컬, 미술관 등 예술 관람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여행을 가면 그 나라 극장이나 미술관을 꼭 다녀오는 편이에요. 언니 친구들도 그렇고요. 일본에서도 친구들과 공연 하나를 보고 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 극 중에 인형이 나오나 봐요. 피노키오 마냥 팔다리가 가늘고 긴 목각 인형이었어요. 언니와 친구들은 극을 본 후 이 인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갖고 싶어졌대요. 하지만 무대 소품이니 어디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비슷한 걸 찾기도 힘들었죠. 결국 언니와 친구들은 최대한 비슷하게 주문 제작을 해서 우정의 징표로 인형을 맞췄습니다. 배송 온 인형은 제가 봐도 특이하고 매력 있긴 했어요. 눈은 그려져 있지 않아서 없고 코와 입술도 형태만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긴 가발을 쓰면 여자 같았고 짧은 가발을 쓰면 남자 같았어요. 여기에 언니는 아이돌 덕질하던 때 사놓은 인형 옷들을 입히며 꾸며놓곤 했습니다. 무슨 어린애들 마냥 손에 인형을 아주 달고 살았어요. TV를 볼 때도 안고 봤고 밥을 먹을 때도 식탁 위에 앉혀놓곤 했죠. 친구들 만날 때면 들고 나가 무슨 식사 예절 인증샷이라고 인형을 한 대 모아놓고 찍어보내기도 했어요. 저는 나이들 먹고 이게 무슨 짓이냐며 이해를 못했지만요. 그리고 한 1년 후 언니와 친구들이 또다시 일본 여행을 가게 됐어요.
이번에는 저도 함께 가기로 했었지만 갑자기 아르바이트와 학교 행사가 잡혀서 아쉽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여행을 다녀온 후에 언니가 이상해졌어요. 집에서 인형을 끼고 살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너무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스바키라고 이름까지 붙여서 부르더라고요. 가끔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언니 방을 지나갈 때마다 두런두런 얘기 나누는 소리가 들려서 이 늦은 시간까지 매번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했는데 알고 보니 인형을 붙들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MBTI 파워 E 성향을 가진 언니가 어느 날부터는 집 밖에도 잘 안 나가고 멍하게 인형을 끌어안고 침대에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혹시 일본에서 언니들끼리 대차게 싸우기라도 했나 싶어서 평소 자주 연락하던 언니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봤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나도 요즘 츠바키랑 노는 게 더 재밌어. 나가면 힘만 빠지지 뭐. 스바키? 저는 순간 언니의 인형이 떠올랐어요. 생각해보니까 언니 친구들 모두 같은 인형이 하나씩 있다는 게 생각났죠? 저는 혹시나 싶어 언니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 인형 언니들 다 들고 여행 간 거야? 그럼 거기서 만났는데 당연하지. 저는 언니들이 본 그 극에서 인형이 츠바키라고 불리나 보다 했어요. 언니 친구랑 한참 메시지를 나눠보니 그냥 내가 예민했나 싶어지더라고요. 친구들 모두 여행 다녀온 후로 집에서 쉬는 중이라는 말에 전 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이었어요. 엄마가 건조기 돌린 속옷과 옷을 개어 언니 방에 들어갔다가 그만 팔꿈치로 인형을 잘못 건드려 떨어뜨리고 만 거예요. 저는 농담으로 엄마에게 언니가 봤으면 난리 났다 웃으면서 말했죠. 엄마도 비밀이라며 저와 함께 웃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 폰이 울리는 거예요. 한참 일하는 중일 언니가 갑자기 이 시간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엄마가 전화를 받자마자 언니의 소리치는 목소리가 저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스피커폰 상태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왜 츠바키 떨어뜨려? 아프잖아. 엄마와 전 순간 벙쪘어요. 아니, 집안에 홈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언니는 일방적으로 난리를 치고서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엄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집에 돌아온 언니의 왼쪽 팔이 온통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거예요. 무슨 접촉 사고가 난 것 마냥 아주 크게요. 엄마는 화들짝 놀라서 언니 팔을 붙잡고 이거 왜 이래?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언니가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로 엄마를 노려보며 대꾸하고 방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뭘 왜 이래? 엄마가 떨어뜨렸잖아. 엄마와 전 순간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언니 목소리와 말투가 아니었거든요. 장녀지만 저보다도 애교 많고 엄마에겐 살가운 언니였는데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언니 방으로 들어가려는 걸 제가 붙잡아 말렸어요. 엄마는 언니가 엄청 걱정이 되는지 대화를 해보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일단 오늘은 그냥 두자고 했죠. 엄마한테 막말한 언니가 밉기도 했고요. 그래도 저 역시 걱정은 좀 들었기에 자기 전에 언니 방에 가봤어요. 언니는 인형의 몸을 극세사 안경 닦기로 구석구석 닦아주던 중이었습니다. 어쩐지 그날따라 언니 품 안에 있는 인형이 너무 거슬렸어요. 인형 좀 놓고 나랑 얘기 좀 하자.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서 자. 귀찮게 굴지 말고. 또 차가운 말투. 언니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니는 제게는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이젠 인형에게 잠옷을 입히고 있었어요. 어쩐지 언니가 변한 이유가 다 저 인형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언니에게서 인형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곧 짝 소리와 함께 제 손이 내쳐졌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언니가 제 손을 때린 거예요. 츠바키 자야 해. 나가. 어찌나 단호한지 품에 인형을 안고서 일어난 언니가 방문까지 친히 열고 절 내쫓았습니다. 뭐라 따질 생각도 못하고 전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언니가 무섭게 느껴졌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언니에게 이상한 일이 더 많아졌어요.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형에 관한 소품을 엄청 사기 시작했어요. 정말 자기 자신이나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가꾸고 또 꾸몄습니다. 언니의 방을 지나갈 때면 늘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가 인형을 붙들고 계속 말하는 모습이 어쩐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그냥 귀여운 놀이가 아니라 중얼거리는 미친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며칠 뒤 장을 보러 나갔던 엄마가 돌아오자마자 냉수부터 들이키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엄마가 마트 안에서 언니 친구의 엄마를 우연히 만났는데 글쎄 그 언니도 회사를 그만두고 방 안에 콕 박혀서 인형 놀이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언니 친구 몰래 인형을 아파트 지하 분리수거함에 버렸는데 그걸 안 언니 친구가 새벽에 아파트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난리를 치며 인형을 찾아온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동네 창피하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아무래도 인형이 문제일 것 같다고 소름 끼친다고 하셨어요. 저도 엄마의 생각에 동의했기에 언니 몰래 어떻게든 인형을 처분해보자고 했어요. 저는 며칠 뒤 언니가 샤워하러 간 사이에 인형을 언니 방에서 빼오려 했어요. 그런데 인형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언니가 숨겨놓은 것인지 엄마와 제가 언니 방을 온통 뒤집어 찾아봐도 보이질 않았어요. 욕실에서 언니가 나오는 소리에 결국 포기하고 제 방에 들어왔던 전 너무 놀라 악! 하고 짧은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인형이 왜 제 방 침대 위에 앉아서 절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건지. 분명히 눈이 없는 인형인데도 절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팔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소리쳤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이거 나. 내가 치바키 건들지 말랬지. 아, 엄마, 언니 진짜 미쳤어. 저희 둘의 소란에 엄마가 달려와 언니를 겨우 말렸어요. 언니는 한참을 씩씩대다가 인형을 챙겨 들고 자신의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갑작스런 언니의 공격에 눈물이 터졌어요. 정말 우리 언니가 아닌 것 같았죠. 도저히 안 되겠던지 엄마는 어디 가서 뭐라도 물어보고 와야겠다며 나가셨고 저는 전에 연락했던 언니 친구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도대체 여행 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요. 아니, 우리 진짜 안 싸웠는데? 그럼 언니들 어디 갔었어? 아니 뭐 그게서 인형 이름이 치바키야? 저 인형이 뭔데 대체 그러는 건데 다들. 무슨 소리야. 츠바키는 신사에서 만났어.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잘되게 돌봐준댔어. 알고 보니 그 극에서 인형에겐 이름이 있지 않았습니다. 신사에서 만났다니 너무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저녁에 엄마의 말을 듣고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와 친구들은 에어비앤비에 묵었었는데 그 집 근처에 작은 신사가 있었대요. 언니랑 친구들은 그곳에서 묵는 동안 숲이 울창하고 예쁘기에 그 신사를 매일같이 찾아가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인증샷을 찍어야 하니 인형도 꼭 챙겨들고요. 엄마 말은 아무래도 그곳에서 이상한 게 인형에게 묻어온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와 제가 물어물어 알아보니 그 신사, 한때 동백나무가 우거진 곳이라 동백신사, 즉 츠바키 신사라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정말 언니와 한바탕 난리를 치르며 인형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인형은 아빠가 아빠 일터로 가져가 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며칠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엄마와 저를 때리고 방 안을 난장판으로 뒤집던 언니가 신기하게도 아무렇지 않게 스스로 방 정리를 하더니 다시 예전의 언니로 돌아왔어요. 정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죠. 회사도 다시 취직했고요. 다시 집순이가 아닌 깨발랄 언니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언니에게 그때의 일을 말하면 그냥 너무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이대로 계속 잠만 자고 싶다,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했던 기억이 떠오른대요. 내가 그 인형에 그렇게 집착했다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이 이후로 인형 뽑기 한 인형도 다 버려서 집에 인형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언니의 설득으로 언니의 친구들도 인형을 다 처분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 언니를 그토록 망가뜨렸던 그 존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도 전 어쩌다 목각 인형을 보면 온몸에 소름이 끼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애착 인형이랑 좀 다르네요. 그지. 네. 또 뭐 애착이 생기긴 한 거니까 그쵸, 네. 말은 맞는데 네. 이게 제가 봤을 때 일본에 가셔서 그 인형극을 표정 없는 인형을 가지고 인형극을 봤으면 아마 분라쿠라는 형태의 극이었을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런 인형극인데 다리만 조종하는 사람, 뭐 왼팔만 조종하는 사람, 머리와 오른팔만 조종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어렵겠다. 네, 그 밑에서부터 올라간대요. 다리를 한 10년 조종해야 왼팔을 조종할 수 있고 왼팔을 또 5년 조종해야 최종적으로 머리를 조종하는 신기해.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근데 왜 얼굴이 없을까? 눈이 표정이 없고. 없고 네. 제가 분라크를 이제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네. 제가 본 건 눈은 있었거든요. 네. 분명히 그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되게 잘 움직인다, 진짜 같다 이렇게 한참 보고 있었다가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막 이렇게 해서 와 눈도 깜빡이고 되게 정밀하다 이런 얘기를 서로 했는데 네.
다시 보니까 눈은 한 번도 안 깜빡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표정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눈도 깜빡이었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살아있다고. 아, 그러니까 완전 너무 정교한 빠지는구나. 조작을 하다 보니까 아. 그게 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얼굴이 무표정이니까 그 행동에서 우리가 다 그 표정을 집어넣어서 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집착하게 됐을까요? 이 사연자 언니는. 글쎄요. 힘들었던 감정과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울했다고 했으니까. 어디 뭐 기댈 데가 없었을까요? 신사에 갔을 때 그 네. 동백 그 신사애를 지키고 있었던 혹은 그 주변의 영가가 네. 그 인형에 나눠 들어간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인형이나 물건 같은 게 이제 영가가 나쁜 기운을 이제 들어가서 네. 이렇게 국경을 막 넘나든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이 있다면? 영혼이 있다면 뭐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현상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카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예요? 안 하다예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영혼이 있다면? 이게 깃들어서 들어가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 그거 있잖아요. 에나벨도 그렇고 또 사탄의 인형 같은 척키. 경우도 그렇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네. 믿을 만한 거리가 좀 있지 않았었을까 예전부터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막 인형에다가 막 못 받고 막 이런 행위를 하잖아요. 네. 사람이라고 저주해놓고 네, 써놓고 저주하고. 하잖아요. 네.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인형인데 네. 얘를 왜 인형이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새 인형. 인자가 빠져야죠. 이건 조형, 조용이죠, 형님. 이거 조용이에요. 동물형이라던가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마왕형. 인형이 그냥 인형 하주면 되지. 대충 다 알아들으면 되지. 다들. 대충 또 여기 그거 되면 이야기 더 진짜.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와, 전 재밌게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요. 네.